근데 요즘 보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요 실적이 뭐 4,3천의 실적 나오고 막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뭐 현대는 전기차로 좀 승부 좀 걸겠다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제일 이제 지금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 피크아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실적은 좋은데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아.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 부호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최근에 오르고는 있는데 네. 다만 이거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가진 못하고 약간 오늘도 좀 빠지는데 네, 좀 빠져요. 다만 이제 현대 기아도 지금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 실적 2분기 물론 좋았고 3분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내구재라서 네. 사람들이 경기 안 좋고 이러면 안 사버리거든요. 네네네. 요즘에 예약도 많이 취소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주가에 반영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데 여기서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어차피 이제 앞으로 2, 3년이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승부가 다 끝났어요. 어차피 1등은 도요다고 그죠. 2등은 뭐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고 또 일본의 혼다, 니산도 있고 GM, 포드. 우리나라가 그 현대기아 한 5등 정도 하잖아요. 네. 전체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 네. 이제 그게 고착화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냥 계속 이 주가예요.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여기서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 펄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냐? 그렇죠. 전기차밖에 없어요. 맞죠. 전기차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2, 3년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초기 스코어는 되게 좋아요. 현대 기아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특히 현대 기아의 아이오닉 5나 또 EV6가 미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상품성에.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리고 있고 거기다가 아이오닉 6도 이번에 나왔지만 뭐 호불호는 있더라고요. 네. 뭐 디자인이 왜 그러냐 이런 분도 있지만 저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저도요. 네. 아니, 괜찮던데. 되게 괜찮고 또 주행거리가 500km 넘어요. 네. 롱 레인지 버전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게 주행거리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 주행거리 맞아요. 때문에. 어디 멀리를 못 가니까. 예, 아니 뭐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개발을 하고 앞으로 모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서울 그 부산의 모터쇼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 기아의 EV9 이 SUV 네. 정말 디자인이 장난이 이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라인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현대 기아는 준비 잘했구나. 전기차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판매량까지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강점이 있어요. 배터리 3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조달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도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다가 미국에 또 깃발 꽂고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이게 그 글로벌 경쟁사들이 또 엑스맨들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 기아 혼자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죠. 도요다가 삽질하고 있고 도요다 CEO의 생각은 BMW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요다 CEO하고 BMW CEO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할 수 있을까? 아직도. 아직도 내연기관은 여전히 단단하다. 아직도 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강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참. 근데 지금 이러다 노키아 꼴나요. 맞죠. 예, 진짜 순간 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해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확실히 내연기관 그 업체로서의 그 완전 탈바꿈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내연기관의 엔진하고 그 이제 그 뭐죠? 뭐 변속기라든가 그게 독일이 최강이잖아요. 네. 그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죠. 현대차도 사실 함부로 못 따라가는 거죠. 전기차는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냥 배터리 싣고 주행거리 나오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공간 넓게 해주고 이거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BMW나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색깔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BMW도 내연기관차가 엄청 잘 만드는 엔진 뭐 최강자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차로 가는 게 싫죠. 그죠. 솔직히 싫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위치를 내줘야 되고. 근데 어쨌든 시대가 바뀌는데 엑스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요타도 하이브리드의 망령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요. 그죠. 우리 하이브리드. 맞죠. 이거 2030년까지 아직도 많이 만들 거나. 그죠. 이거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 그죠.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 차가 아니에요. 내연기관 차예요, 사실은. 맞아요. 섞어서 갈 네.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님, 그러니까 연비는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입니다. 맞죠. 엔진이 주예요. 맞죠. 네, 보조 역할만 하는 거고. 근데 도요타는 그거를 1등 자리를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좋죠. 지금 뭐 아직도 내연기관 많이 팔리니까. 그죠. 근데 저는 잘못하면 뭐 코닥이나 노키아 꼴 날 수도 있다. 이건 현대차한테 되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폭스바겐이 제일 강자거든요. 현대차한테 제일 위협적이에요. 앞으로 생산도 엄청나게 빨리 할 시작했고. 근데 이번에 폭스바겐 CEO로 해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기사가 나온 것도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아. 그 스타트는 빨리 걸었는데. 걸었는데 ID3랑 ID4가 잘 안 팔린대요. 아. 유럽에서도 아이오닉이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상품성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르노 거 사거나 현대차 아이오닉 사거나 기아 니로 사거나 아니면 테슬라 산대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폭스바겐 자존심이 있잖아요. 맞아. 유럽의 최강자인데. 맞죠. 근데 CEO를 이제 해임할 정도니까. 근데 독일도 지금 급한 게 이 친환경차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넘어가네. 독삼사 못 넘어가요 쉽게.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는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 현대 물론 테슬라는 여전히 잘 나가요. 독일 베를린에 공장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잘 나가는데 현대 기아가 그 폭스바겐의 빈집을 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 항모들이 지금 갑자기 조금씩 뭔가 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틈을 현대 기아가 좀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2년 후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2년 후를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만은 이 구도가 이어져서 현대 기아가 더 좋은 상품성을 내주면 언젠가 현대 기아에 대한 시각도 또 달라지겠죠. 맞죠. 사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를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게 좋게 보지 마시고 2년 후에 한번 전기차 시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누구도 못 맞추지만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그리고 지금 PER도 워낙 낮잖아요. 낮죠. 사실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자리인데 주가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전기차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한 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참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BM이나 뭐 이런 데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막 갖다 이제 좀 쓰기도 하고 카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근데 오히려 이런 데들은 전기차도 기회인 거예요. 전기차에서 완전히 지금 잘 나가잖아요. 중국은 자기네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그 구매자는 줄어드는 거고 이게 늘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키아랑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대를 못 따라가면.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제일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치포 동맹 얘기 나오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마 이제 미국 쪽에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중국의 보복. 중국의 보복을 뭘로 할 거냐. 중국이 반도체로 보복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보복할 방법은 없고 왜냐면 중국은 반도체 못 만들어요. 메모리. 근데 메모리 없으면 뭐 중국은 그냥 옛날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맞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도체 보복은 힘들고 다른 걸로 보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산업에 피해가 있어서 그게 걱정은 되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점유율이 없어요. 존재감이 아예 없어요.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자동차 옛날에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현대 기아가 중국에 점유율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중국에서 망해버렸어요. 아예 뭐 차도 안 팔리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는 없어요. 자동차 업종 자체는. 거의 미국, 유럽 쪽이니까. 다만 다른 중국의 포지션이 좀 큰 업체들은 이게 좀 이제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뭐 품귀 현상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계신 것 같고 이게 보면은 항상 또 실적이 뭐 계속 또 좋게 나오다 보면 또 항상 그 점에서는 또 피크아웃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이제 향후에 2년 후에 이사님 말씀대로
이 전기차 한번 우리 현대차, 기아차의 네. 어떤 주가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혀 달라지는 환경 수익구조 이 부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다는 모르죠. 그거는 뭐 모르지만 지금 네. 하는 걸 봐서는 또 경쟁 업체들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서 현대, 기아가 이것만 좀 잘 활용을 하면 네네네. 뭐 확실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는 있어요.